자, 마이크 테스트. 하나, 둘, 셋, 넷. 아, 에, 이, 오, 우. 예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토크작도 작은 박사입니다.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시는지요? 자, 11월 20일 수요일 날짜는 그대로고요. 시간은 오후 11시 56분에 방송과 녹화를 시작하죠. 예, 그 수능 과목 중에 그 생명과학 2편 문제 20번이 전원 정답으로 처리되었죠. 결국에는 보시면은 평가 원장 사퇴라 이렇게 나와 있죠. 일단 여기서는 그냥 눈으로 보고 하도록 하죠. 제가 여기서 의문점이 드는 게 국어가 안 된데 뭐 과학이 뭐 되겠습니까? 솔직히 저는 솔직히 국어 안 돼 뭐 영어 독일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이 전부 다 안 된다고 저는 그런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 과학 관련 문제를 출제하는데 그 국어의 기본을 모르는데 어떻게 문제를 제대로 낼 수가 있겠어요? 문제를 제대로 출제했더라면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. 뭐 결국엔 법원에서 원고인의 손을 들어줬죠. 그러면 그 피고인 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패소되었고요. 근데 뭐 변별력이라고 하는데 그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변별력을 포기하고 그냥 아예 풀 수 없는 문제를 출제했다고 밖에 보이질 않아요. 이와 관련해서 한번 그 나무 위키를 보도록 하죠. 자, 보이시나요? 자, 나무 위키 교육과정 의논이라는 문서에서 8과학과입니다. 여기서 그냥 잠시 그냥 눈으로만 보고 하도록 하죠. 자, 잘 보셨나요? 자, 어떤 걸 개선해야 할지 뭐 나무 위키에서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. 물론 나무 위키는 신뢰해서는 안 되는 곳이기도 하죠. 허나 여기서 나름대로 그냥 신빙성 있는 그냥 문서를 편집하고 작성했죠. 너무 나무 위키를 뭐 무시하는 건 모르겠는데요. 뭐 저는 그냥
그냥 이거 어디까지나 그냥 참고하는 용도로만 보일 뿐입니다. 제가 뭐 이걸 가지고 뭐 나무 위키에서 이런 게 나왔다 전 그렇게 알리는 건 아니고요. 다음 화면 넘어가도록 하죠. 자, 그러면 만일 이 그 생명과학 2편에 문제 20번을 수능 과목 중에 국어 영역에다가 비문학 독서로 출제했으면 그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? 완전 난리가 났겠죠. 제가 봤을 때는 전국 단위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행정 소송까지 갔었겠죠. 뭐 나아가서는 뭐 1심, 2심, 3심까지 가는 거는 당연한 처사고요. 만약 이걸 뭐 국어 영역의 비문학 독서로 출제할 경우에는 엄청난 난리가 나겠죠. 이 엄청난 파장 일으키는데 절대로 가만히 있을 리가 만무하겠죠. 그래서 제가 앞에 콘텐츠를 달았죠. 자, 바로 이거죠. 피싱 메일 몰라. 요것만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.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. 즉, 국어가 안 되면 그냥 전부 다 안 된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. 저는 그렇게 많이 느꼈거든요. 아니 왜 국어 시간에 문학만 가르치고 영어 시간에 왜 문법을 가르치는지 약간 약간 모순처럼 느껴지더라고요. 아니 대체 학교에서 뭘 가르치는 건지 도통 모를 정도라는 거죠. 아니면 저처럼 여기 국어사전 한번 펼쳐볼까요? 잘 보실진 모르겠는데요. 이거 아니고 요거. 잘 보시나요? 자, 이 전문어라고 나와 있죠. 과연 이걸 가르쳤냐는 거죠. 뭐 피싱 메일 몰라뿐만 아니고요. 예. 그 생명과학 뭐 2편도 마찬가지입니다. 문제 출제에 오류가 생겼다면 뭐 그거는 불가항력이라 받아들일진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다른 관점으로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국어 시간에 맨날 문화만 가르치는데 뭐 생명과학 2편이나 뭐 다른 과목들은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? 제가 봤을 땐 잘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. 법원 보세요. 그 법원에 행정소송 했잖아요. 뭐 거기서 논리적인 증언해야 되는데 그 문학만 배웠는데 어떻게 논리적인 증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? 논리 증언이커녕 어버버 말도 제대로 못할 겁니다. 어휘력과 문법 개념이 하나도 안 돼 있고 부실한 상태에서 제대로 승소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. 제대로 한 증언 못할 뿐더러 의사소통도 제대로 안 된다고 봐야겠죠. 다음 화면 넘어가면요. 제가 봤을 때 여기 국어과부터 그 근본부터
그 국어과 여기 화면은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근본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. 근데 어휘교육 강화 필요라고 나와 있는데요. 근데 한번 내려가 보죠. 해결 방안에는 국어 사전을 뭐 봐야 한다, 펼쳐야 한다는 게 안 보이네요. 필수 지침화 하는 것보다는 그냥 국어 사전 들고 다니는 게 낫겠습니다. 물론 저처럼 이렇게 무거운 그 사전보다는 뭐 가벼운 거라면 좋겠지만요. 자, 여기는 그냥 국어 사전 관련 얘기는 없네요. 근데 여기 3위 문해력 위주 교육관점 편성 필요한데요. 어휘력과 문법 개념만 갖춰도 충분히 문해력이 상승된다고 보거든요. 그러면 앞에 있는 그 화면 넘어가도록 하죠. 예, 요거죠. 앞에 콘텐츠 다뤘던 그 화면입니다. 계속 뭐 점수, 뭐 수능의 점수대 등급 커트라인 이런 것만 의존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오늘날까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겁니다. 이게 왜 되었는지 뭐 교육부 장관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계 종사자 분들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고심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. 아마 저처럼 견해를 가진 사람은 얼마 없겠지만은 말이죠. 물론 시대착오적이라기보다는 후진적인 교육 정책으로밖에 안 보이네요. 과연 그냥 국어 시간에 문학만 가르쳐가지고 뭐 다른 과목을 잘해내고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보실까요? 아마 그걸 가지고 선동질 한다면 예, 그분은 다시 교육을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겠죠. 국어 시간에 문법과 어휘력을 다시 배워야 하겠지만 말이죠. 자, 한국 교육과정의 평가원장이 뭐 사퇴해버렸으므로 이 영향은 교육부 장관한테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죠. 나아가서 교육청 관계자분들도 그 영향을 받을 테지만 말입니다. 물론 교육부 장관만 한정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 관계자들 포함해서 말이죠. 이게 물론 이게 선택형 과목이라서 대부분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. 그러나 수능 과목 중에 국어 영역에서 비문학 독서로 출제되었다면 난리가 났겠죠. 그럼 대부분 그냥 전국 단위로 뭐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행정 소송까지 하겠지만 말이죠. 그래서 저는 당최 이해할 수 없는 게 왜
이런 터무니없는 문제를 출제했냐는 거죠. 차라리 그냥 문제를 풀지 말고 그냥 딴 거 하라는 게 그게 더 쉬웠지 않았을까요? 왜 문제 그 생명과학 2편에 문제 20번을 왜 풀 수 없는 문제로 출제했냐는 말이죠. 그냥 이거는 그냥 아예 못 풀도록 만든 문제니까 풀지 말라고 그 양심을 걸고 언급하시는 분이 있을까요? 그러니까 이게 근본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. 지금 이게 뭐 과학 문제 출제가 잘못했다 문제이기도 하지만 앞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예 물론 뭐 국어 지문을 읽고 이해한데 이게 문해력이 뒤처지면은 그렇다는 거죠. 뭐 나아가서 그냥 문제를 못 풀 뿐더러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기대할 리가 어렵다는 거죠. 이게 언어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얼마 안 된다는 거죠. 과연 평상시에 저처럼 반성하고 실천할까요? 아마 거의 없겠죠? 뭐 교육부 장관이나 뭐 교육부 관계자 등등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는 거죠. 예, 당연히 의사소통이 안 되면 문제점을 고쳐야 하긴 하겠죠. 그게 바로 이게 언어 재활사입니다. 학교에 언어 재활사를 의무 배치하는 법안을 냈으나 그 계류 기간이 지나서 이게 결국 무산되었습니다. 당연히 문학만 가르치는데 의사소통이 제대로 될 리가 만무하죠. 제대로 된 어휘력과 문법 개념이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제대로 된 대화한다고 보거나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. 언어 재활사가 없으면 결단코 의사소통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. 제가 그래서 언어 재활사가 되겠다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. 뭐 저는 이 정책을 끝까지 밀고 나갈 힘은 없지만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도 합니다.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눈으로 보면서 마치도록 하죠. 자, 보셨나요? 저는 이 길로 가겠다는 게 바로 그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.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을 리가 만무하고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죠. 뭐 결국에는 뭐 다른 데서 뭐 교정을 받거나 하면은 좋겠죠. 그런데 이게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게 그게 안타깝습니다. 이런 분들이 뭐 양심 있다고 말하긴 그렇지만 저는 이런 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전 그렇게 절실하게 느낍니다.
뭐 앞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이게 저는 어디까지나 강조하고 싶은 건 이 그 근본 국어가 없으면 국가는 있을 수 없으며 그냥 언어가 없으면 국가는 있을 수 없으며 역사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뭐 말씀드렸죠. 나아가서 성경책도 존재할 리가 없겠죠. 언어가 없는데 어떻게 뭐 성경책이나 교회가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? 없죠. 그러니까 언어가 없으면 결국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. 뭐 인류의 문명 등등 이런 게 존재할 리가 없다는 거죠. 제가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. 이렇게 콘텐츠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. 예,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